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분석가 고감독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거짓과 과장 없는 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것이며 데이터를 통해 승률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첼시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레기아 바르샤바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첫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서 첼시는 시작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으며 이번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조별리그에서 100% 승률로 1위로 통과한 첼시는 지난 16강에서도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의 팀은 이번 8강을 통과하면 다른 상위 리그의 팀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르고르덴이나 라피드빈과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 덕분에 첼시는 현재 다음 달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릴 결승전에서 우승 후보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첼시는 UEFA의 세 가지 주요 클럽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첫 번째 클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컵 위너스컵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첼시는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대0 승리 3번, 1대0 패배 1번,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0대0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2025년 첫 원정 리그 승리를 아직 기록하지 못했고 최근 10경기 중 코펜하겐과의 원정 경기를 제외하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원정에서 성과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레기아는 조별리그에서 첫 4경기를 승리하며 첼시와 함께 상위권에 올랐고 이후 2번의 패배를 겪고도 간신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25년 시작은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국내 컵 대회에서 자길로나 비알리스토크를 이기고 몰테와의 경기를 연장전 끝에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레기아는 폴란드컵 결승에 진출하며 최근 5대0 승리를 거두고 주말에 고르니크 자부제를 2대1로 이기며 유럽 대회 진출을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기아의 공격력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리그 5위에 있지만 50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득점팀입니다. 첼시는 최근 11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한 콜 팔머를 벤치에 앉혔지만 마레스카 감독은 그 이유가 최근 일정 때문이지 팔머의 폼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어 주말 경기에서 팔머 외에도 니콜라스 잭슨, 마르크 쿠쿠렐라 레비, 코릴, 페드로 네토 등도 벤치에 앉혔습니다. 웨슬리 포파나는 시즌 아웃되었고 로메오 라비아는 부상 중이지만 그는 첼시의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레기아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강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지난 고르니크전에서 사용된 멤버와 비슷한 명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 과알과 바르토시 카푸츠카는 부상으로 빠질 수 있고 수비수 야한 지올코프스키와 아르투르 예드레지에크는 출장 정지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카푸아디는 출전 정지를 마친 후 복귀할 예정입니다. 루키냐스는 몰테와의 2차전에서 결장했지만 이후 리그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9전 9승을 기록하며 바르샤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레스카 감독이 주요 선수를 주말에 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의 원정 경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기아는 이번 대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올렸지만 첼시의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더 높습니다. 추천픽은 첼시 승입니다. 두 번째로 레알 베티스와 야기엘로 경기 분석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1997-98 시즌 이후 처음으로 UEFA 대회 8강에 진출한 팀입니다. 반면 야기엘로는 이번이 첫 유럽 무대에서의 8강 진출로 역사적인 여정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 15위로 리그를 마감했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 포르투갈의 비토리아 기마랑에 4대0 승리를 거두며 1997-98 UEFA컵 위너스컵 8강 이후 27년 만에 유럽 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베티스는 8경기 연속 무패, 그중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라리가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여전히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티스는 이번 경기를 맞이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야기엘로는 이번 시즌 UEFA 컨퍼런스 리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단계에서 9위로 마감한 후 골 득실차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 세브르리와의 경기를 치른 후 1차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서는 2골을 내주며 스릴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한 수비력을 발휘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베티스는 이번 첫 번째 레그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근 베티스는 유럽 대회에서 17번의 두 경기제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단 3번만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야기엘로는 최근 유럽 원정에서 3경기 중 2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베티스는 홈에서 강력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들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윙어 아부드 에잘졸리가 최근 2경기를 결정했으며 미드필더 마르크 로카는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코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야기엘로의 경우 스페인 수비수 아드리안 디에고스가 여전히 부상 중이며 미하엘 사체크는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주요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둔 상승세는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야기엘로가 원정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베티스 승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에 입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며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정보들과 사람들과 불편함 없는 대화로 더욱 재밌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적인 수익이다라고 장담은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배팅 조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확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첼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3시즌 전 시작된 컨퍼런스 리그에서 2번 연속 결승에 올랐지만 아직 우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는 조별리그를 무사히 통과하고 16강에서 파나티나이코스를 상대로 고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원정에서 3대2로 패했지만 홈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의 리그 성적은 유럽 대회와 달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승세를 타며 유벤투스를 3대0으로 크게 이기고 아탈란타를 1대0으로 꺾은 뒤 밀란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점차 전력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첼레는 유럽 대회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6강에서 루가노와의 대결을 5대4로 마치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현재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4위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 대항전에서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첼레는 리그에서 1위를 놓친 상황에서 유럽 대회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피오렌티나 감독인 라파엘레 팔라디노는 이번 경기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만 리그 경기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선수 기용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핵심 공격수인 모이세 케인은 이번 대회에서 4골을 기록 중이며 첼레의 아르만다스 쿠시스 또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첨언드리지만 피오렌티나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첼레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레는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 변동성이 큰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피오렌티나가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피오렌티나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르고르덴과 라피드빈 맞대결입니다. 유르고르덴은 지난 겨울 동안 치렀던 컨퍼런스 리그에서 8강에 진출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파포스 FC를 상대로 한 2차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올스벤스칸에서의 시작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첫 경기에서 말메에게 패배한 후 지난 주말 시리우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경기에서 아담 슈탈의 득점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유르고르덴은 현재 올스벤스칸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피드빈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졌습니다. RB 잘츠부르크와 슈툼 그라츠에게 모두 패하며 유럽 진출을 위한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피드빈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현재 5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대회 진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8강에서의 성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라피드비는 보라크바냐 루카와의 2차전에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지만 최근 경기력은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유르고르덴과의 경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유르고르덴은 이번 대회에서 중원의 핵심인 라스무스 슐러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그의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르고르덴은 2차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피드빈 역시 중요한 공격수인 기도 브루슈탈러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으면 니콜라우스 우름브란드도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라피드빈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가 중요한 승리를 원하지만 경기가 2차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유르고르덴과 라피드빈은 첫 번째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고 다음 주에 치러질 2차전을 결정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르고르덴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라피드빈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 대회에서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면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